이제 제가 사실은 물 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강조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얼마 이제 저도 아직 공무원인데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퇴직할 건데, 그러면 제가 포도 한 20년 정도 했어요. 25년 가까이 했는데, 제가 좀 젊었을 때는 막 뭐 기술을 넣고 막 이렇게 하면 좋아진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 그걸 믿고 했어요. 예, 그거 믿고 했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포도나무가 한여름에 있는데 얘가 여름 전에 광합성을 막 할 거잖아요. 그러면 저 나무가 광합성을 하는데, 아까 제가 광합성이 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포도나무 그거에 대해서 그 100이라면 96%가 그 광합성 산물인 포도당에서 유래된 건데, 그 애가 할 동안 내가 하는 일이 뭐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러면 광합성만 좀 충실하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 얻은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은 이 말을 믿나요? 예를 들어서 포도 생육 초기에 물 충분히 주고 성숙기 때 물을 반으로 줄여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런 말 믿어요? 네. 그렇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거를 믿고, 그게 사실은 포도의 그 골든 슬로건 중에 하나예요. 예, 예. 약간 캐치프레이즈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게 왜 그렇게 됐냐? 근데 사실 저거를 잘 들여다보면 안 맞는 말이거든. 아까 증발산량을 따져보면. 아니, 생육 초기에는 포도잎이 3장, 4장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잎면적도 이것밖에 안 되고 합쳐봤자 성숙기에는 엄청 클 거란 말이에요. 또 5월달에 빨래가 잘 말라요. 8월달에 빨래가 잘 말라요. 예, 이때가 증발산도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근데 물을 줄이라 그런다고. 너무 이상하잖아. 왜 줄이라? 그럼 앞에 선배들이 그러면 좀 둔했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럼 왜 물을 줄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반으로. 이유는 우리가 그 배경 설명을 안 했는데, 이유는 왜 줄이라고 했냐면 자연 강우량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4월, 5월 달에는 100mm 왔다 갔다 해요. 7, 8월에는 거의 300mm 오거든요. 그러니까 약 3.5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을 반으로 줄여도 포도나무는 물을 더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믿었어. 한 발 더 나가서 포도는 당을 올리려면 물을 끊어야 된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다 틀렸다. 근데 옛날에는 이게 통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비가림 좁았을 때 한 80cm 요 아크가, 이때는 자연강으로 그대로 맞아서 얘가 먹을 수가 있어요, 물을. 지금은 넓어졌잖아요. 지금은 막 보통 2m가 넘거든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여기 있으면 물은 1m도 떨어진다고.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실제 얘가 물을 흡수할 것 같지만 흡수량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저는 자연 강우에 관계없이 물을 주라는 거예요. 5일마다 매일 주라는 거예요. 5일마다. 그러면 그거 왜 그러냐? 광합성 때문이에요. 광합성 때문에. 광합성의 재료가 CO2랑 H2O잖아요. CO2는 많아요. H2가 없는 거지. 근데 이거를 줄이라고 하니 당연히,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슬로건에 맞았다면, 착색기 때 물을 반으로 줄이라는 게 맞아서 포도가 당을 올리려면 물을 줄이라는 게 맞았다면 작년 8월 달에 포도 좋았어야 되는 거예요. 물을 그렇게 줄였는데 안 좋았잖아요. 저는 좀 아쉬워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결론은, 물은 사실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올해 내가 포도 농사를 잘 지겠다 다짐을 한다면, 한 가지만 한다면 물입니다. 물. 300평에 20톤씩 주셔야 돼요. 그럼 내가 포도나무가 300평에 100개 있으면 얘한테 200리터 물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보면, 그럼 우리가 현재 뭐가 문제냐? 이 점적관서 전부 땅에 깔리는 게 문제고, 또 하나는 스프링클러를 하신 분들은 꼭 나무와 나무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된다. 너무 멀다, 물이. 일단 이 스프링클러는 이게 나무라면 좌우로 70cm 떨어져서 한 나무에 반드시 2개, 높이는 50. 그러면 어떤 게 좋냐? 이게 나무라면 여기 쿨러가 있으면 이 물이 이렇게 나와서 이 나무까지 떨어지면 좋아요, 이렇게. 그러려면 높으면 안 되겠죠. 멀리 갈 거니까. 그리고 이 나무도 이쪽 것도 이 나무로 오고. 그러면 이 나무가 먹는 범위는, 얘가 70cm 떨어졌으면 얘가 또 여기서 70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좌우로 150, 140 안에 있는 물을 먹는 거예요, 이 나무가.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쿨러 위치가 가운데 있으면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쿨러 위치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300평의 물을 20톤을 줘도 포도가 시드름증이 나올 수 있어요. 효율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점적 호수는 10cm 띄우라는 거예요, 지면에서. 왜냐면
이게 안 보이니까 그 띄워서 물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5일마다 20톤의 물을 준다면 상황은 많이 바뀔 거다. 하다못해 포도알도 굵어집니다. 팔 때 포도 중량도 더 나가요. 내일 수확하는 날이다. 저는 그 전날도 물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갖고 있는 생각, 물이 주면 당이 떨어진다. 이거는 뭐예요? 비 올 때 뭘 사 먹었더니 당이 낮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한쪽 면만 보면 비가 왔네? 내가 뭘 사 먹고 복숭아 먹었는데 당이 또 낮았어. 비 오니까 당이 떨어졌네? 이거를 원인을 비에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해가 없어 광합성을 못한 거니까.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비가 올 때 해가 떠 있었으면 당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합성을 못해서 포도당을 못 만들어 당이 떨어진 거지. 그래서 물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건데 봐보세요. 우리가 다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양이 얼마냐? 여기 보면 20에서 25mm잖아요. 여기 밀이니까.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쉽게도 여기 써 있는 대로 물을 주지 않았어. 4월, 5월 달에 여러분들의 신초 생일 초기에 7일마다 이거는 하셨겠는데 7일마다 20에서 25톤의 물을 줬냐 이거예요. 300평에. 여러분이 책에서 보는 몇 미리는 1미리가 1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책에 20에서 30mm 물을 주라고 써 있으면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가늠하실 건데? 내 밭이 300평이라면 그 말은 20에서 30톤의 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주셨단 말이야. 여러분 밭에다가 20톤의 물을 주잖아요. 이 앞자리만 주잖아요. 땅이 질척거립니다. 10발짝 뛰면 한 번 정도는 삐끗할 정도로 질척거립니다. 이게 적정량인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이 포도 생육 단계별 관수량이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7, 8월에 10에서 여기 수확기에 이렇게 10에서 15톤 줄이니까 이거랑 얘를 비고선 반으로 줄이려 했구나. 이 말만 한 거예요, 다. 왜 줄이려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우리가 다 약간 이상한 걸 배운 거예요, 이상한 걸. 그러면 우리가 7, 8월에는 물을 적게 먹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보면 봐봐요. 우리가 여기 20톤을 줬다 칩시다. 7일 간격으로. 그럼 한 달이면 4번을 줄 수 있어요. 80톤이죠. 내 밭에 떨어진 비가 80mm예요. 80톤이거든요. 둘이 합쳐야 180톤의 물이 떨어진, 160톤의 물이 떨어진 거예요. 7, 8월에는 볼까요? 이때 여기 지금 280 떨어졌어요. 비만. 여기 15톤 주게 돼 있거든요. 4번 주면 100톤이에요. 8월 달에는 비랑 간수 합쳐서 300톤의 물이 떨어진 겁니다. 300평에. 그러니까 저렇게 자연 강우가 많으니까 물을 줄이라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다. 근데 아직도 좀 그러니까 안 믿으시더라고. 이걸 믿으셔야 돼, 이거를. 요 앞에 하나 빠뜨렸는데 다시 뒤로 잠깐 가겠습니다. 밭에다가 수도계라는 게 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밭 크기가 보통 논 가지고 했으면 1000평이나 이럴 거잖아요. 그럼 밭이 3군데다. 그럼 3군데 다는 거예요. 네. 나는 3000평짜리 하나의 밭이다. 그럼 거기다 하나 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3000평 밭에 만약 물을 준다면 한 번 물 줄 때 200톤의 물을 주는 거예요. 하루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럼 블럭을 나누는 거예요. 한 3개 블럭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한 80톤을 주는 건가요? 그러면 70톤 주는 거예요. 절대로 물을 한 번에 그 양을 다 줘야 된다.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내 밭 하루에 물이 10톤밖에 안 나온다. 그럼 이틀을 준다는 거예요. 그 이틀에 준다는, 그러지 말라. 10톤만 나오면 300평에 20톤이니까 150평을 잘라라. 150평에다가 10톤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나머지 150평에 10톤을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계량기를 반드시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사신다고 저한테 이문이 떨어진 건 없습니다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은 한 번도 통수로다가 물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 시간이지. 몇 시간 준다, 몇 시간. 시간은 안 돼요. 농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하나 다세요. 다른 거, 이거 좋은 거 안 사시면 되잖아요. 밭에 주는 거. 한 번 안 사면 되는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가지고선 나중에 20도치 줬는데 안 익으면 그땐 전화하십시오. 제가 다른 이유를 대겠습니다. 안 익은 이유를. 아니, 진짜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니,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도 몸에 70%가 수분이잖아요. 포도알은 한 75% 돼요. 식물체도 65%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 전체로 보면 한 70%가 수분이에요. 그 중요한 걸 놓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제 광합성. 우리가 지금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 이게. 내가 제가 좀 하는데, 오븐도 있는데, 밀가루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빵이 되겠냐, 이거예요. 지금은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번 이 생각도 한번 해보면 좋아요. 제가 여기서는 이제 그 저장 형태, 잉여산물을 갖고 나왔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작년에 잘 보세요. 작년에 포도만 안 익었지 포도잎은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광합성 산물이 만들어서 하루에 3을 만드는 게 정상가라면 그 3을 3등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어디다 쓰겠냐? 우리가 보통 쓰는 게 호흡 에너지 쓰는 데 있고 또 한 블록이 하나가 이제 줄기 만들고 잎 만들고 이런 데 쓰는 게 있어요. 나머지 하나가 이제 잉여산물, 저장 형태로 이 세 개로 크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럼 이 3을 만들어서 각각이 일씩 쓰게 하면 딱 맞는데 작년에는 그럼 이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200개 못 만들었다. 그럼 어디다 쓰겠냐 이거예요. 첫 번째 일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일을 다 써야 됩니다. 얘는 호흡 에너지 쓸 거예요. 두 번째 일은 자기 잎 만들고 줄기 만드는 데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먹는 포도 이 알은 이거는 잉여산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광합성을 한 2.5라도 만들어야지 일을 쓰고 0.5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포도 알에 넘기는 거예요. 근데 200개 안 만들어졌으니까 물 주면 안 된다 막 이런 저기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는 이 과실로 안 간 겁니다. 예. 잉여산물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잉여산물이 뭐예요? 이 전분 같은 거는 고구마나 감자, 땅콩은 뭐 단백질 형태로 저장되고 땅콩 지방이네요. 콩은 단백질 형태로 저장. 이렇게 저장된 걸 못 하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충분히 주면 이건 많으니까 얘만 주면 하루에 3씩 다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문제없이 익어갈 수 있다. 캔베럴리는 특히 이것만 하면 저는 송이를 따라 그러진 않아요. 네. 송이가 400g 정도라면 있는 거 다 붙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샤인은 달라요. 샤인은 따야 돼요. 샤인은 500g 송이라면 한 가지 한 송이, 700g이라면 네 가지에 세 송이 붙여야 돼요. 이 송이 무게를 샤인은 풀지 않으면 고품질은 없어요. 저는 이것만 지켜왔으면 뭐 가정은 없습니다만 가격이 이렇게까지 안 낮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 그냥 미루어. 근데 샤인 가격을 많이 지지가 됐으면 캔베럴리도 사실 지지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양이 이제 제가 말하는 샤인 한 2톤이거든요, 300평에. 근데 농가들은 거의 4톤 막 붙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면 300평에 포도 가지가 4,000개 있거든요. 한번 샤인 하시는 분 있죠, 샤인. 네, 몇 송이 붙여요? 한 가지당? 지금까지 한 가지 안 돼. 그래요? 또 이렇게 불량 학생 없나요? 한 1.5송이 붙이는 분? 그럼 이제 그 한 가지 한 송이면 송이 크기는요? 700g, 800g. 그러면 900인가 본데. 아니, 농가분을 깎더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만약에 그러면 그게 4,000개 신초라면, 한 가지 붙였으면 2.8톤 정도 딴 거예요. 거의 3톤 딴 거예요. 700이면 4,7에 28이고, 800이면 3톤이 넘네요. 3.2톤이네. 그러니까, 이 양을 풀지 않으면 어렵다. 샤인은 두 가지를 맞춰야 되고, 캔베럴리는 전 수분만 맞추면 된다고 봐요.